예, 오늘의 마지막 정찰 토픽 우파 이야기입니다. 홍준표 키죠. 배현진도 혀를 찼다. 홍준표 노회하고 비굴하다. 홍준표의 요즘 행태를 보면은 여태까지 저도 쏟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도 제가 이 홍준표 뭐 정치 오래 했고 저도 정치부 기자 오래 하면서 뭐 취재를 한 적도 여러 번 있었고 그래서 어떤 때 보면은 좀 이렇게 정말 그 돌파력 있는 뭐 그런 정치인이라는 생각을 했다가 어떤 때는 아 이거 너무 좀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닌가 또 말이 너무 거친 것 아닌가. 제가 사석에서 이 홍준표 그때 의원 시절에 뭐 만나서 한 2번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. 말을 굉장히 거칠게 하고 그 어쨌든 이 과연 이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맞느냐 싶을 정도의 이 속된 말을 많이 하고 하는데 뭐 욕을 한 그러니까 어떤 뭐 그 야한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뭐 그 욕설 같은 이런 굉장히 거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. 자, 그런데 어떤 때 보면은 또 사이다 같다고 그것을 이제 밝히는 사람들도 있죠. 그리고 또 간혹 가다가는 또 촌철살인 같은 말도 합니다. 그런데 이번에 본인이 경선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이것은 사기 경선이다. 그래서 하와이로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하와이에서도 그렇고 돌아와서도 그렇고 이 국민의힘에 막 고춧가루를 뿌리는 마치 분을 풀지 못해가지고 본인을 통제를 하지 못해서 막 하는 것 같은 이 모습을 보고 저는 굉장히 실망을 하고 그동안 순간순간적으로 한번 내가 지지를 했던 그것도 후회가 되는 상황인데 여전히 지금 그 행태를 벌이고 있죠.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바로 그제 이 홍준표가 그때 2021년 자기하고 그 윤석열 후보가 붙었을 그 경선을 했을 때 그때 신천지 교회 신도 10만 명이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해서 윤석열을 도왔다는 사실을 나중에 이만희 교주에게 직접 들었다. 이렇게 일종의 폭로를 했습니다. 폭로를 했는데 이거 확인되지 않은 거죠. 그때 당시에 이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당원 이제 배가 운동을 막 해가지고 당원이 많이 새로 들어온 건 사실이지만은 그때 아마 제 기억에 한 20-30만 명이 더 들어왔을 겁니다. 그 대선 기간 중에. 그렇다고 신천지 교회에서 10만 명이 한꺼번에 왔다. 그거는 그 당시 당 대표였던 이준석도 그런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어쨌든 본인은 그것 때문에 내가 졌다. 이만희에게 들었다. 이만희가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했는지 또 뭐 다른 이야기를 한 건지 왜곡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다시 지금 막 혼란을 부추기고 있죠. 전당대회를 빨리 해가지고 리더십을 정착을 시켜서 이재명의 독재에 맞서야 되는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 국민의힘이 있는데 홍준표가 다시 막 고춧가루를 뿌리는 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. 오늘도 거기에 대해서 이 신천지 교인 10만 명 그게 들어갔다는 자기가 주장한 거기에 대해서 반론이 나오니까는 또 오늘도 페이스북에 또 글을 써서 당시 일시적으로 1개월 당비나 부도 투표권을 줬고 신천지 교인들의 책임당원 가입은 거의 7월에서 9월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. 왜 내가 이것을 밝혔느냐. 여태 밝히지 않았던 이유는 윤석열 정권 출범의 정당성 여부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. 윤석열 이게 왜 정권 출범 정당성 여부까지 연결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왜 그러면 가만히 있다고 지금 그런 식으로 폭로라고 하느냐고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자기가 그 전에 폭로를 하면은 윤석열 정부의 정당성이 훼손이 되기 때문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입을 꾹 닫아왔지만은 지금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여기에 대해서 배현진 의원이 모처럼 등장을 했습니다. 배현진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썼습니다.
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을 이야기한 홍준표를 겨냥을 해서, 그러니까 홍준표가 혹시 내 차례가 올까 하는 확심에 알면서도 몇 년간 입을 꾹 닫고 침묵해놓고 이제 와서 폭로, 비방의 열을 올리는 노회한 영혼의 비굴한 소리들을 국민들이 혀를 차며 지켜보고 있다. 배현진이 좀 혀를 차는 겁니다. 이게 왜 이제 다른 의원들도 굉장히 많이 이 홍준표를 비판을 하는데 배현진을 소개해 드리냐면은, 배현진 의원은 홍준표 키저였죠. 그때 이 자유한국당 대표를 홍준표가 할 때, 그때 2018년에 영입을 했습니다. 아나운서 출신 배현진 의원을 영입을 했고, 그리고 홍카콜라, 그때 처음에 할 때 홍카콜라 본인이 유튜브 채널 할 때, 그때도 이제 배현진 그 의원이 아나운서 출신이고 또 방송을 하니까는 그때 제작자 역할을 하면서 홍준표 그때 대선 캠프에 또 핵심적인 역할을 했죠. 그때 현역 의원들이 홍준표 쪽에 잘 가지 않았는데 거기 홍준표 캠프에 가서 또 헌신적인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니까 그 인수위 대변인으로 가면서 그때부터는 홍준표가 멀어졌는데, 어쨌든 원조 홍준표 키저인 배현진 의원까지 그 홍준표에 대해서 노회한 영혼의 비굴한 소리다. 자,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올 정도로 이 홍준표는 제가 볼 때는 스스로 이 정치적인 막장으로 가는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 또 뭐 시끌시끌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. 국민의힘 안에서 자기들끼리 이 안철수가 오늘 국회에서 안철수가 이제 당권 도전에 나서서 국회에서 이 혁신의 5대 과제 중 5대 과제 또 혁신이라고 내놨는데, 무슨 혁신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하나도 지금 어떤 관철도 안 되고 검토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막 내놓고 있는데, 또 5개 내놨습니다. 첫 번째는 인적 쇄신이다. 그러면서 김문수를 겨냥을 합니다. 김문수 후보를 단일화 번복으로 당내 극심한 분열과 혼란을 초래하고 이재명에게 대통령직을 헌납한 김문수 후보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. 막 이제 내부 총질이 막 서로 시작이 되는 거죠. 김문수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내 거취는 우리 당원들이 결정할 것이다. 이렇게 이제 맞받았는데, 자, 안철수가 김문수를 겨냥을 하니까는 장동혁 의원이 이번에는 안철수에게 사퇴를 요구를 합니다. 안철수에게. 이 안철수를 겨냥을 해서 오늘 탄핵 반대 당론에 따랐다면은, 자, 이 부분은 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뭐라고 했냐면은, 안철수가 그때 탄핵 찬성을 했죠. 한동훈 쪽하고 같이. 이 장동혁이 안철수를 겨냥을 해서 탄핵 반대 당론에 따랐다면은 지금쯤 구치소에 있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었을 것이다. 그러니 책임을 지고 후보에서 사퇴하라. 안철수는. 자, 그래서 이 탄핵을 반대한 그때 대선 때 40% 넘는 국민과 당원 앞에 자수하는 게 도리다. 이 말은 좀 곱씹어 볼 만하다고 저는 봅니다.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죠. 선포를 한 것은 너무 무례했다. 계몽을 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은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을 다 써봤어야 된다는 말은 저는 그때도 들었습니다. 그런데 그게 과연 탄핵을 할 정도까지 되느냐? 어쨌든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행사를 한 건데 탄핵을 할 정도까지 되느냐?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탄핵을 했을 때 그 이후에 일어날 상황을 생각을 했어야 된다.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탄핵 이야기를 했지만은 탄핵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내다봤어야 되는 거죠.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이렇게 엉망으로 만드는 그 상황이 예상이 됐었죠.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죠. 만약에 탄핵을 해서 끌어내리면은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그러면 그때 서로 막 시간 싸움이었는데 이재명이 시간 싸움에서 앞서가지고
정권을 잡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죠. 그런데 결국 탄핵을 했습니다. 해서 지금 정말 시간 싸움에서 이재명이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서 법원도 막 급박을 하고 대법원장까지 막 협박하고 해서 지금 정권을 잡아서 지금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. 제가 처음에 이 시작을 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이 조선일보 오늘 인터넷판 제목 북한에는 버선발, 기업에는 서리발. 북한에는 그렇게 이 수모를 문재인 때 당하고도 또 다시 어떤 일종의 뭐 주파 같은 걸 정치적 주파를 던지다가 오늘 그 김여정에게 퇴짜를 맞는 이 상황이고 기업은 가뜩이나 지금 트럼프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데 관세 압박 거기다가 노란봉투법, 상법 이거 막 몰아붙이고 이런 상황이 예상이 됐었죠. 그것뿐이 아니고 특검을 빙자해서 내란 정책을 빙자해서 정치 보복을 하고 또 이 나라의 정체성을 바꾸는 심지어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는 사람을 통일부 장관에 임명을 하고 그래서 국민들의 이 어떤 안전을 좀 위협하는 이런 상황이 다 예상이 충분히 됐었는데 탄핵을 밀어붙였던 겁니다. 자,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장동혁 의원이 했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일종의 핵심을 짚었다는 생각도 합니다. 계엄은 여기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있고 저도 찬성을 하지 않는 쪽이지만은 탄핵은 좀 다른 문제였죠. 그래서 어쨌든 지금 한동훈은 출마를 하지 않고 당권 경쟁이 시작이 됐는데 알겠습니다. 지금 당권 경쟁이 시작이 됐는데 이 여론조사 하나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 펜앤마이크가 당권 주자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그때 제가 이 송군의 혼술에서 간이 여론조사를 지금도 계속 실시를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장동혁 의원이 그 예외로 좀 앞서 나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어쨌든 송군의 혼술 설문조사에서는 그렇게 나왔죠. 그런데 펜앤마이크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층만 따로 떼서 계산을 해보니까는 이 김문수 전 장관이 37.2% 적합도, 그 다음에 장동혁 의원이 22.7%, 주진우 의원이 11.2%, 안철수 9.0, 조경태 8.8, 양향자 0.4 이렇게 나왔습니다. 그런데 반면에 전체 응답자 경우에는 조경태가 19.8. 이건 이제 역선택이죠. 그래서 어차피 이 전당대회가 예선은 50대 50이지만은 이 본선에서는 그 책임 당원 80%, 일반 여론조사 20%니까 지금 책임 당원들, 국민의힘 지지층의 선택이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.